안녕하십니까. 프로바이크 배송경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33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위에 333 법칙의 첫 번째 3은 클릿에서 3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클릿의 전후값, 두 번째가 좌우값, 오늘은 세 번째로 클릿의 회전값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릿의 회전값을 좀 갖고 좀 여러분들하고 정확한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그 유튜브라든지 또 국내에 있는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클릿 피팅을 어떻게들 하시고 어떻게들 알고 계신가 하고 이렇게 한번 쭉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요. 보니까 그 클릿의 전후값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클릿의 좌우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요. 또 클릿의 회전값을 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시는 그 유튜버나 또 전문가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클릿의 회전값을 왜 조정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 클릿의 그 뭡니까 회전값을 조정할 수 있는 제가 툴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툴을 여기다 끼워서 회전값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 툴은 또 요것도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보시고 제 채널을 구독 신청해 주시고 제 메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이 서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서식에 보면 아래쪽으로 이게 클릿의 회전값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제, 툴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클릿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 앞뒷값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클릿을 디자인하고 제작했을 때 굳이 좌우 유격이라든가 회전이 가능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클릿을 장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클릿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쪽에 클릿이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이고요. 클릿을 돌리면 회전도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우연찮게 회전이 되는 거 아니냐. 좌우는 또 뭐 예를 들면 그 페달 크랭크 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크랭크 암의 이 뒤꿈치 부분이 닿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좌우 값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연하게 이게 회전도 되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을 디자인하신 분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시마노사의 관계자는 분명히 클릿의 회전값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클릿의 이 회전값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클릿의 회전값을 이해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정보가 일단 뭐 밑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Q 앵글, 그 다음에 뭐 Q 팩터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했었죠. 그 중에서도 Q 앵글이라는 게 좀 있어요. Q 앵글을 보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골반뼈에 대퇴골이 이렇게 장착이 됐잖아요. 이 돼서 뼈가 나와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가는 그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가 이 ASIS가 커지면 Q 앵글 값도 같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ASIS 말고, 자, 이 뭡니까? 골반의
대퇴골이 거기에 여기에 조인트가 되어 있고 나와서 있는 뼈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대퇴골서부터 나와서 밑으로 꺾어지는 요 위에 이 각도에 따라서 사람의 보행 각도가 정해집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발은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벌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완전히 크게 벌어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행 각도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보행 각도가 살짝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 7도 내외에서 이 각도가 좀 벌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이 벌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걸음걸이의 습관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퇴골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이 보행 각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발레를 전공하신 분들 이렇게 보행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좀 생각보다 크게 벌어져 있어요. 예전에 뭐 팔자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레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뼈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발레를 시작했던 분들이 많죠. 대략 5살, 6살 이때쯤 이제 발레를 시작을 해서 성인 발레리나가 되었을 때 발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발레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발레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퇴골의 모양이 좀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보통 발레를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이 클리슈즈의 회전값도 분명히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것을 이렇게 11자로 맞춰놨을 때의 이 토크 그러니까 이 페달에 전달되어지는 힘 그리고 얘를 좀 약간 이렇게 팔자로 틀어놨을 때 페달에 전달되어지는 힘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어느 쪽이 더 컸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 대퇴골의 모양에 의한 보행 각도에 따른 클릿 어저스트를 해 놨을 때 페달에 걸리는 토크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예를 들면 클릿의 전후값은 중족골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중족골에 의해서 얘 전후값이 정해지고 좌우값은 Q앵글이나 Q팩터 또 기타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좌우값이 정해진다고 했는데 회전값은 100% 사람의 보행각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보행각도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보행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행각도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정교하게 우리가 클릿을 회전값을 주기 위해서 측정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이 노란색 클릿은 회전 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파란색은 1도, 빨간색은 0도, 이런 노란색은 시마노의 경우 6도의 유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6도의 대략 중간 정도의 각도로 맞춰서 회전값을 주면 큰 무리 없이 피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마노사의 노란색 클릿이 그런 용도로 맞춰서 쓰면 라이더들이 큰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얘가 디자인이 된 거잖아요. 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자기 자신의 보행 각도를 한번 가늠해 보려면 본인이 신는 운동화나 구두의 밑발바닥을 보면 됩니다. 발바닥의 이 밑창의 모습 중에 특히 이거 뒤꿈치에 이게 마모된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뒤꿈치를 이렇게 깎이신 분은 아마도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약간 사선으로 깎이거나 완전히 바깥쪽으로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뒷면으로 이렇게 마모됐다를 생각하지 말고 약간 사선으로 깎인 것이 1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2단계, 바깥쪽으로 깎이는 게 3단계. 그래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깎인다는 거죠. 이렇게 깎이면 자, 첫 번째 1단계로 깎였을 때는 보행 각도가 대략 5도 정도 보면 됩니다. 5도.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왔을 때는 7도.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왔을 때는 9도 정도로 보행 각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대략 많은 분들의 제가 이거 피팅을 예전에 해보면 구두 밑밭 이 구두의 그 뒷급을 제가 한번 봐요. 보고 그 다음에 측정 장비로 이분의 보행 각도를 측정을 해보면 대략 그 정도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5도, 2단계는 7도, 3단계는 9도. 그보다 더 깎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한 보행 각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대략 9도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보행 각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여러분들이 그 구두 뒷급슬 또 운동화 뒤꿈치 부분을 이렇게 보면 나는 대략 한 5도쯤 되겠구나. 나는 7도쯤, 나는 9도쯤 되겠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제 그 클릿을 조정하기 전에 보행 각도가 먼저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으면 클릿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클릿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었죠? 전후값을 맞춰봐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좌우값. 그러면 전후값, 좌우값이 다 되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세게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회전값을 주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요 툴을 이제 지금 활용하면 됩니다. 이 툴을 가지고 얘를 클릿을 끼웁니다. 정확하게 끼워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죠. 이런 모양이 되어서 자, 이 툴에 보면 밑에 각도 값이 이렇게 있어요. 각도 값이 있고 정확하게 정중앙에 굵은 선이 0도입니다. 0도. 그래서 그러면 이 슈즈의 중앙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슈즈 뒤꿈치 정확하게 중심이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눈으로 봐도 이렇게 얼추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 보행 각도는 신발 뒷굽으로 봤을 때 대략 7도가량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신발의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돌려서 네, 약간 7도가량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혹은 나는 9도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살짝 더 돌려서 9도 정도의 신발의 회전값을 주는 겁니다. 그럼 보시기에도 어떻죠? 네, 보시기에도 신발이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참 이 클릿의 회전값이 왜 중요한지 이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회전값이 잘못된 상황에서 타고 있잖아요. 저런 형태로 장시간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무릎 쪽, 그 다음에 고관절 쪽, 발목 관절 주변이 굉장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값을 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 육각 렌치로 얘를 조정해주면 조정을 해서 보면 네, 이런 모양이죠. 가끔 보면 신발 클릿이 좀 삐뚤어진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놓으면 본인의 클릿이 정확하게 나의 보행 각도에 맞게끔 고쳐 있구나. 보행 각도는 어떤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죠? 대퇴골의 모양에 따라서 보행 각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이 클립도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이런 모양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당장 대퇴골 조인트, 그러니까 고관절에 일단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페달링을 뭐 한 100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페달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고관절 외측이든 내측이든 한쪽으로 설명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쪽 면이 심하게 긁히면서 결국은 통증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교육을 할 때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놓잖아요. 보통 11자로 놓습니까? 약간 벌려서 발을 딱 디딥니까? 네, 대부분 역도 선수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기 전에 발의 이 적정한 넓이와 적정한 각도를 놓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만약에 11자로 놨다 하면 좌우 균형도 안 맞을 뿐더러 힘의 분산도 어려워져서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자전거도 똑같다라는 거죠. 얘를 정말로 딱 11자로 세팅하는 방법 말고 정확하게 8자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보행 각도 값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 정말 편안한 라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플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좌우 값도 통증에 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회전 값이 무조건 통증에 영향을 줍니다. 이 회전 값이 맞지 않으면 무릎 통증 잡을 수가 없어요. 무릎 통증이 오는 이유는 굉장히 많죠. 많아요. 왜냐하면 페달링의 문제, 또 뭡니까? 안장 높이의 문제, 또 이런 이 프레임 자체 크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무릎 통증을 잡으려면 하나만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클릿을 정렬을 잘 해보고 그 다음에 안장의 높이를 잡아보고 안장의 포지션을 잡아주고 혹시나 핸들과 안장의 거리가 너무 멀면 스템의 길이도 한번 조절해보는 이런 단계별로 잡아가면서 무릎 통증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릎 통증이 왜 안 잡히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쪽 다리가 왼쪽 반대쪽 다리에 비해서 좀 길어서 클릿에 웨지를 끼워보고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클릿의 회전값을 본인의 보행 각도에 정확하게 맞춰줘야지만 일단 통증을 잡는 데 시작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도 통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원인이 거기 있거든요.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전값을 조금 더 정교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앞뒤값이나 좌우값은 아주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정교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이 회전값은 정말 자로 잰 것처럼 정교하게 좌우 클릿을 정교하게 조정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두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도 줄이고요. 또 하나 뭡니까? 페달에 전해지는 토크의 크기가 달라져요. 제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로 인해서 분명히 거기에 맞는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 크랭크 암의 모양이 좀 달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굴곡진 것도 있고, 굴곡진 암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암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플랫한 암,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쭉 뻗은 암의 경우에는 이 회전값을 주었을 때 이 뒤꿈치가 크랭크암에 살짝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 좀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크랭크 암에서 이 뒤꿈치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이 클리트 앞뒤값을 좀 주다가 보면요. 이 클릿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가락이 좀 기신 분들인 경우에 클릿이 정말 이렇게 뒤쪽으로 계속 물러나요. 물러나서 이게 맞춰지게 되는데 중족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자전거 프레임 사이즈 자체가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490, 500 그러니까 X 스몰 정도의 자전거를 타게 될 때 얘가 뒤로 물러나면 이 살짝 앞에 앞바퀴가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그 일반적인 속도로 주행할 때는 거의 이게 닿질 않지만 아주 천천히 꼬불꼬불대는 나무 사이를 빠져나간다거나 이럴 때는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사고 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얘가 닿지를 않아요. 결국은 그 중족골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리트의 회전값을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방송분은 이제 클리트를 처음서부터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피팅을 하게 되는 건지 정교한 클리트 피팅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리트 회전값을 주는 이유와 그 근거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